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보스와 그들에 대한 전책의 8번째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1차 아베 내각이 시작되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아베 내각에서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아베 내각에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1월인데요. 그때까지 방위청이었는데 이것은 자위대를 관리하는 데를 방위청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이라는 것은 섬보다 작은 조직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면 예를 들면 외교부라든가 부에 해당되는 곳은 일본에서는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말하면 외교부 안에 있는 또 작은 조직을 말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방위성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금그는 전시군대를 갖는 일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위대를 전시군대로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 방위청을 방위성, 말하자면 한국에서 말하면 급반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07년 5월이었습니다. 이제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일본 헌법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46년 5월 3일에 제정된 일본 헌법은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세계에서도 상당히 드문 아주 오래된 아주 긴 기간 개정이 안 된 헌법인 거죠. 그래서 이때쯤 헌법을 개정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본인의 손으로 만드는 그러한 헌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6년까지 연합국 쪽에서 메가도가 중심으로 많은 부분을, 현재 일본 헌법의 많은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헌 자체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래서 현재까지 그러한 국민투표법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제 개헌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을 제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민당이 개헌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민당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정당들도 조금씩 이제 실제로 개헌한다면 이러한 개헌안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자민당이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개헌안을 맨 먼저 내놨습니다. 그 중심은 제9조의 개헌이었죠. 제9조에는 일본 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그러니까 전쟁을 포기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 그리고 군대 자체의 보유를 금지시킨 것이 제9조인데요. 거기에 자위군이라는 것을 명기한다 라고 당시에 자민당 개헌안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자위군을 설치하겠다, 이게 아베 신조의 수건입니다. 물론 아베 신조의 외초부였던 키시노부스케의 수건이기도 하죠. 기타 새로운 자민당이 만든 개헌안에는 일왕, 일본에서 말하는 천황을 국가원수로 기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왕은 일본의 산진적인 존재입니다. 산진전환제라고 해서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그 말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플러스 해가지고 45년까지의 개념 국가원수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원수로 그리고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을 이제 시도했죠. 그 다음에 정치인이 관습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관습적 종교 행위라는 것은 바로 야스쿠니 신사 잠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야스쿠니 신사 잠배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야스쿠니 신사 잠배를 일본 촌이나 일본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국가 관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을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자민당의 개헌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것은 안일 뿐이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서 일본 국회에서 또 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결정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일본 국민들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이 실현됩니다. 물론 그 투표한 사람들의 50%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두의 50%가 아닌 거죠. 그러한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온갖 준비를 1차 아베 정권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베 정권이 그때 상당히 특징적인 활동을 했거든요. 2007년 2월 미국 하원을 그때 통과한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사과 요구 결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미국 하원 121호 결의라는 정식 명칭이 있었는데 이 통과에 대해서는 미 하원의 민주당 마이크 혼다라는 일본계 미국인이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통과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바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미국 하원에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베 신조 당시 내각은 이 통과를 초지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은 공작 활동을 벌여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념은 위안부라는 것이 없었다. 있었다 하더라도 다 합법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위안부들이다. 이러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범죄다라는 그 미국의 결의안을 저지하려고 일본 쪽에서 상당히 많은 당시 자금을 미국 안에 투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를 하여서 또 부시 대통령하고 당시 미국은 부시였잖아요. 부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기회가 아베 신조는 있었는데요. 그때 부시 대통령 앞에서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사과하는 스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부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촉구를 했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 마지못해 사과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본이나 세계적으로 좀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왜 부시에게 사과를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과하는 대상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르자 아베 내각은 1년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당시 이 아베 신조 내각의 장관들이 굉장히 비리가 많았고 연속적으로 그 비리가 발각되어 가지고 일본 내에서 그 증욕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2007년 7월이죠. 아베 내각은 당시 있었던 자명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자명 선거는 123위석 정도를 개선하는데요. 판수를 개선합니다. 3년마다. 그때 자민당은 38위석만 얻을 수가 있었고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참패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9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평균을 이유로 불명예적인 사임을 하게 되었죠. 그때 나와야 되는 근무회의, 일본의 간요회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어떤 통보도 없이 결석하거나 상당히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습을 일본인들 앞에 노출해 버렸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행어가 하나 당시 탄생했습니다. 이유 없이 통보도 없이 중요한 회의를 결석하는 그러한 유행어로서 일본에서 아베하다, 일본말로 아베스루 이러한 유행어까지 당시 나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르자 아베 내각은 붕괴되어 버려 가지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재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의 타격을 당시 입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